자, 오늘 소개할 사건은 이분은 회사에서 월급 받고 일하시다가 갑자기 수당 같은 게 많이 삭감이 되면서 아마 회사가 힘들었겠죠. 그래서 개인 사업 하려고 했는데 지인 소개로 화물 운송 지입차 있죠. 그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기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제일 힘든 일이 화물 운송인 것 같습니다. 나라 경기도 안 좋으니까 물동량 주문하는 건수도 많이 줄었고, 건설 경기 안 좋으니까 화물 운송할 것도 별로 없고, 기름값은 많이 올랐고, 일감은 없는데 기존에 하던 기사님들은 많이 계시니까 서로 낮은 단가로 일을 맡았는데 그거 운송해봐야 기름값하고 정비비 이런 거 쓰면 남는 것도 없고 오히려 적자니까 요것 때문에 힘드신 분들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갖고 있던 트럭은 처분하고 개인 사업자 폐업하고 새로운 곳에 취업을 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겠다는 분이었는데요. 채무자 선생님들 지금 하는 일 말고 다른 일로 하시는 분들이 질문하시거든요. 저는 언제까지 취업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취업을 해야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가 있잖아요. 선취업 후 신청이잖아요. 개인회생이라는 것은 내가 직업이 있는 것을 전제로 분할 변제를 해주겠다는 말이니까 당연히 직업이 있어야지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분 10월 14일에 신청을 했는데 그 다음 보정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근로계약서, 근무지의 사업자 등록증, 급여 입금 내역을 표시한 계좌 내역을 모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0월 14일에 신청을 했는데 금지 명령을 안 내려주고 21일에 당신이 다니는 직장이 진짜 직장입니까? 하고 이걸 먼저 확인하려는 거죠. 원래는 근로계약서하고 재직증명서하고 전부 첨부해가지고 신청서를 제출하는데 이분은 자기 말로는 취업했다 하면서 자료가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약간 좀 요령을 부린 직장 같은 느낌이 있긴 했는데, 어차피 근로계약서하고 재직증명서 월급 내역은 곧 구비가 가능한 서류잖아요. 신청할 때부터 있으면 제일 좋은데 만약에 독촉 들어올 게 걱정이 돼서 나는 빨리 신청하고 싶으면 일단 신청을 던져놓고 그 다음에 사건 번호 빨리 받고 그 다음에 근로계약서하고 재직증명서를 즉시 제출하는 걸로,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신청한 이후에 근로계약서 작성하시고 빨리 제출하시고 사업자 등록증도 제출하고, 자기 거 말고요. 자기 다니는 회사의 사업장 등록증. 급여 받은 내역은 이 당시에도 없었겠죠. 한 달 지나야 월말에 월급이 나오니까 월급 받는 것은 추후에 제출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들어간 겁니다. 근로계약서 제출하고 금지명령은 바로 받았습니다. 월급, 수당, 퇴직금 등에 대해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하지 말고 변제받지도 말고 변제 요구하지도 말라. 최근 채무에 대해서 사용처를 소명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분은 폐업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보증금 같은 내역이나 자산 비품 처분 내역을 소명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개인 사업자가 폐업을 했는데 폐업할 당시에 점포나 사무실에 보증금도 있었을 것이고 설비나 재고나 기타 집기 시설이 있잖아요. 그러면 법원 입장에서는 그 물건들 어디 갔는지 궁금하잖아요. 그게 만약에 7,200만 원치 존재했다 그러면 청산가치의 재산으로서 7,200만 원이 반영되니까 7,200 이상 변제해야 되니까 36개월 나누면 최소 한 달에 200만 원 이상 변제를 해야 된단 말이죠. 물론 지입차 기사님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없다고 소명하면 되는 거죠. 별도로 자기가 사무실 같은 걸 구해서 하지 않고 집기 같은 게 없으니까. 최근 취업이니까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도 이런 사실관계를 계속 물어봅니다. 대표하고 어떤 관계인가, 입사하게 된 동기는 어떻게 되고, 하는 일은 뭐고, 근무시간 근무 장소는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보라. 가짜 직장 같은 경우는 이거 설명하기 힘들거든요. 자, 법원에서 주의사항을 알려주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나머지는 됐는데 2번하고 3번을 보셔야 됩니다. 재산을 은닉했다거나 허위로 채무를 만들었다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다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도 있고, 사기 개인회생죄 등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다. 3번 이상 연체되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가 된다. 요거 두 개는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채무자 선생님들 중에서 배우자가 걱정할까봐 또는 배우자 몰래 주식 코인 사고 쳐가지고 개인회생 신청하는 거를 배우자 몰래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이 있죠. 특히 배우자가 내가 어느 정도 채무가 있는 건 아는데 그냥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있는 걸로 아는데 나는 내 나름대로 배우자한테 말도 못하고 우리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더 빌린 게 많았고 돌려막기 하다 보니까 채무가 1, 2억 됐다. 근데 차마 배우자가 걱정할까봐 말은 못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배우자한테 통지하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개인회생을 채무자가 신청했지 배우자가 신청한 건 아니잖아요. 대신 법원에 제출할 때 내 서류뿐만 아니라 배우자 서류도 몇 개 제출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채무자
배우자 본인 서류만큼 많이 제출하는 건 아닌데 몇 가지 정도 제출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회생을 신청했을 때 부부끼리 재산 은닉이나 이런 위험이 있잖아요. 그걸 확인해야 되니까 그거를 배우자한테 적당히 둘러대고 받아오시면 되는데 요령이 없는 분들은 그거 말하기가 힘드니까 그런 경우에는 사실조회라고, 예를 들어 배우자가 세무서에서 서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협조를 못 받아오시니까 우리가 세무서에 요청해서 저 서류, 배우자 관련 서류를 받아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있는데, 대신 그만큼 재판 기간이 더 소요가 되겠죠. 신청하고 보내가지고 회신 받아야 되니까. 이게 사실조회 신청서입니다. 배우자의 연금 산정용 가입 내역 확인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배우자가 딱 하나 발급받아 줘버리면 끝인데 배우자 몰래 하려니까 못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이 국민연금공단에 저 서류를 달라고 요청 좀 해달라고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을 하는 겁니다. 배우자의 소득금액 증명원도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세무서에 요청을 하는 거죠. 요거는 채무자가 자기 지입차 화물 운송하던 사업을 그만뒀다, 폐업했다, 11월에 폐업하고 다른 데 취업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한 거다 소명을 한 겁니다. 방금 보셨던 사실조회 있죠. 11월 5일에 채무자가 법원에 연금공단에 얘기해서 서류 좀 받아주세요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공단에서 26일날 회신을 준 겁니다. 이렇게 회신이 바로 날아오면 다행인데 이게 한 달, 두 달, 세 달 더 걸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재판 기간이 길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배우자 몰래 배우자 서류를 받아가지고 재판을 진행한 겁니다. 자, 이분 소득 230만 원인데 채무자한테 더 이상 구체적으로 묻진 않았지만 뭔가 약간 의심스러운 직장이긴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이런 것들도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고 뒤에 급하게 구해오시고 이런 걸 봤을 때는 가짜 직장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의심이 들긴 했는데 뭐 제가 채무자한테 그런 걸 추궁할 것까지는 아니니까 아무튼 이 사건에서는 법원에 근로계약서를 제출하고 더 이상 추궁받지 않고 통과는 했습니다. 소득 230에 자기 1인 생계비 플러스 기타 추가 생계비 좀 포함해서 158만원 빼고 한 달에 71만원 변제, 36개월 변제, 2,500만원 변제하는 걸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자기 채무 원금의 15%를 변제하고 85%를 탕감받고 이자는 100% 전부 탕감받았습니다. 전체 채무액 1억 6,700만원 중에서 2,500만원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입니다. 개시결정을 받았는데요. 10월 14일에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볼 때 취업한 게 맞나 의심이 된 거죠. 그리고 배우자한테 서류를 못 받아오니까 그쪽 연금공단이나 세무서에 직접 회신을 받아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시간이 좀 길어진 것도 있고 1월달에 개시결정 받고 3월달에 채권자 집회 잡혔는데 3달 만에 개시결정 받았으니까 이슈가 있던 사람치고는 빨리 받은 겁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언제까지 취업을 해야 되는가? 요건 질문이 좀 잘못된 거죠. 취업이 되어야, 직업이 있어야지 나는 분할 변제를 할 능력이 되는 사람이고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거죠. 선취업 후 신청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너무 급박한 사람은 약간 꼼수를 써서라도 일단 신청서 던지고 그 다음에 급하게 후 취업을 해서 근로계약서 만들어가지고 법원에 자료를 보내주는 겁니다. 채무자께서 말씀을 하시죠. 내가 뭐 딱히 어디 취업하긴 싫고 다른 거 실제로 하는 일 있으니까 대충 아는데 어디 가서 저기 가짜 직장 등록한 게 해놓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재판은 당연히 진실로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실제로 다니는 직장으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재판 초반에 거짓말을 한 게 해놓으면 뒤에 가면 이게 앞뒤에 말이 하나도 안 맞아질 수가 있거든요. 맨 처음에 서류 한 개 낼 때는 이거 뭐 가짜로 내면 어떻겠냐 이렇게 하나 제출해버리는데 뒤에 가면 뭐 통신 내역이라든지 월급 받은 내역이라든지 그 사람 생활 반경이라든지 이런 거 조사하다 보면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실로 신청하기를 권유드립니다. 근데 변호사인 제가 봐도 채무자께서 여기를 실제로 다니는 게 맞나 거짓말하는 게 아닌가 싶은 직장이 종종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법원이 미처 발견 못하고 통과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근데 우리가 그 요행을 바라고 신청할 수는 없잖아요. 가짜 직장 들고 와서 통과하는 사람들 많다고 나도 그걸 믿고 신청하겠다 그건 아니죠. 그렇게 신청했다가 그들은 운이 좋았지만 나한테 그 행운이 따른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나는 걸렸다 하면 나는 기각되는데. 최근에 폐업하신 분들 폐업 당시에 점포 보증금, 가게 보증금, 시설 집기, 재고 이런 거 남아있잖아요. 그것도 나의 재산이니까 법원에서는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넣으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물건들 마지막에 처분하고 어디 있었는지 재산 가치가 없으면 없다고 설명해주면 되니까 큰 문제 아닙니다. 대신 보증금 같은 경우는 어디 있었는지 설명을 잘 해야겠죠. 변제금 못 내면 어떻게 됩니까? 변제금을 못 내면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내 채무도 변제 못해서 분할 변제하면서 그것도 일부만 변제하고 일부는 탕감받겠다고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그 변제금조차 못 내면 즉시 폐지하는 게 맞는데 근데 우리 법원 행정이 즉시 폐지를 안 합니다. 3회분의 미납이 쌓여야지 폐지를 하지 한 번 안 냈다고 바로 폐지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폐지되면 항고에서 그제서야 비용 납부하고 다시 절차를 살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도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재기의 기회니까 변제금은 성실히 내도록 합시다. 배우자 몰래 할 수 있는가? 아직 말할 형편이 안 된다. 배우자분한테 양해를 구하고 서류를 받아오시
오시면 신속하게 끝낼 수가 있고요. 혹시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시면 배우자 몰래 진행하면서 배우자 서류를 사실조회를 통해서 기관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만큼 재판이 더 길어지거든요. 어차피 언젠가 알게 되실 사안인데 처음부터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서 앞으로 우리가 당분간은 소득이 나와도 변제금을 내야 되고 우리가 남는 한정적인 금액으로 생활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아끼면서 한번 잘 살아보자, 지난날은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서 상호간에 소통하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대신 법원이나 채권자가 배우자한테 통지하고 알려주고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